네, 축하드립니다. 자, 요즘 굉장히 이슈인 그 제품 삼성의 신상 태블릿 갤럭시 탭 S7 FE를 가져왔습니다. 얘가 요즘 엄청 까이고 있다고 할까요?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77만 원이라는 애매한 가격 책정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친구 가격이 왜 애매한지, 가격이 거의 비슷한 77만 9천 원짜리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갖고 왔는데 이 두 친구를 아주 자세하고 딥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0.9인치 12.4인치로 소폭 다르나 출고가가 9,000원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 제품으로 들고 왔고요. 제가 이 리뷰 전에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하지만 웃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대안이 없는 태블릿이라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어떤 걸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리뷰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쫙! 때려! 자, 우선 언박싱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죠. 갤럭시 탭 S7 FE. 이 친구 한번 열어볼 건데요. 전체적인 박스 디자인은 그냥 꽤나 깔끔하고 딱히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이 조금은 저렴한 느낌이 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만 원대 태블릿인 갤럭시 탭 A7의 박스와 재질이 아예 똑같으며 오히려 이 FE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이 있는 거 외에는 코팅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코팅이 많이 된 갤럭시 탭 A7보다 원가 절감이 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쫙 열면 부직포에 이제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짜잔! 와우! 굉장히 널찍하고 각지고 색상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게 바로 이 S펜인데요. 이렇게 본체와 같은 색의 S펜이 공짜로 구성품으로 제공됩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니라 또 공짜로 들어있는 구성품이 있는데요. 짜자잔! 요 충전기예요. 자,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15W 충전기인데요. 이게 이제 15W 충전기라서 조금 아쉽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아니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구성품으로 충전기를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 앞쪽에 보시면 A to C 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짠, 요 왼쪽에는 유심핀과 짜잔, 안쪽에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솔직히 구성품은요, 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인데요. 우선 박스의 감촉부터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고급진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 이 제품 여러분들한테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최근에 쿠팡에서 같은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은 이벤트를 들어서 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짠 열면 비닐 포장지에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자, 비닐을 뜯으면 됩니다. 와우! 자, 이렇게 본체가 나오는데 그 애플 제품은 이 비닐에 접착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뜯기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냥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항상 같은 모양의 그 아이패드 디자인이고요. 이 친구랑 같은 그린 색상의 역시나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얘는 몇 년째 같은 디자인을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좀 예뻐가지고 킹받습니다. 자, 그 안쪽에 보시면 짜잔, 아이패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놀라지 마세요. 자, 무려 20W의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 자, 그리고 그 왼쪽에는 C2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박싱은 간단히 마치고 이제 디자인부터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면을 켠 상태에서 전면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솔직히 화면 크기랑 화면 비율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지고 이 끝쪽에 이제 둥그런 디자인.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디스플레이 라운딩 처리가 달라요. 자, 둘 다 아주 정교하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지만 FE의 경우 조금 더 날렵하게, 에어4의 경우 조금 더 완만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본체의 라운드와 디스플레이의 라운드가 비슷한 에어4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그건 이제 모서리 부분 한정이고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아웃 베젤은 비슷하나 이 안쪽에 이너 베젤을 보시게 되면 FE가 훨씬 더 얇기 때문에 화면이 더 꽉 차고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의 경우 둘 다 각진 디자인이라서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짜잔, 요 SD 카드 슬롯과 유심칩 슬롯의 유무입니다. 자, 해당 슬롯은 보시는 것처럼 FE에만 있고요. 최대 1TB를 지원하는 SD 카드 슬롯, 반대편에는 LTE 모델이기 때문에 유심 슬롯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의 경우 두 제품 다 회사의 로고가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으며 싱글 카메라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피커예요.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이렇게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하지만 이 에어 4세대의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에 두 개, 상단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마치 쿼드 스피커인 양 거짓말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가로로 돌렸을 때 이 하단, 이 두 부분에서만 소리가 나오고요. 위쪽에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구멍, 위에 구멍들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4세대 그리고 이 친구가 같이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뚫어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에어4 같은 경우에 본체 전체가 좀 공명돼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을 재생시키고 하단 스피커를 막아도 그렇게 소리가 확 줄거나 먹먹해지지 않아요. 위쪽 구멍을 막아도 똑같습니다. 그죠? 반면에 이 F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피커만 막게 되면 굉장히 먹먹한 소리가 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에어포로 뭐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뭐 야한 거 보다가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스피커만 막으면 큰일입니다. 자, 그리고 FE 같은 경우에는 악세사리 연결을 위한 포고핀이 이렇게 하단에 있고요. 에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뒤편 하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FE는 측면에 마이크 하나, 위쪽에도 마이크 하나, 그리고 카메라 아래에도 마이크가 하나 있어서 총 트리플 마이크를 지원하고요. 반면 에어4 같은 경우에 상단에 하나, 그리고 카메라 하단에도 하나가 있어서 듀얼 마이크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집중해야 될 사실은 에어4는 페이스 아이디는 없어도 상단에 터치 아이디 센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잠금을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FE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이 아예 없습니다. 보안이 약한 뭐 얼굴 인식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꼭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정말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태블릿 제품들의 특성상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이 본체 쉽게 이렇게 이제 뒤틀리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제품 제가 뒤틀림 강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이 조금 더 작아서 잘 뒤틀리지 않을 것 같은 에어4를 한번 뒤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고 살짝만 보이시죠? 자, 이쪽도 이쪽이 더 잘 휘네요. 최근 리뷰한 20만원대 태블릿들보다는 괜찮지만 솔직히 제대로 힘주면 부실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친구 FE인데요. 얘는 좀 화면이 커서 불안한데 힘을 줘보도록 할게요. 쫙! 반대편으로 우와! 얘도 역시나 힘주면 부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내가 센 건가? 자, 어쨌든 둘 다 그렇게 약하지는 않으나 케이스 없이 가방에 넣어두고 실수로 좀 깔아 뭉갠다면 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마감의 완성도를 엿볼 수 있는 버튼 유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잘 만든 제품일수록 버튼의 유격이 적습니다. 자, 먼저 FE를 보게 되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원 버튼의 경우 조금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좀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카메라 부분의 단차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 뭐 틈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통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이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품의 완성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간 거고요. 자, 에어4 같은 경우에 버튼부가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씩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전원 버튼인데 이 전원 버튼 안에 터치 아이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꽤나 큽니다. 그리고 유격이 꽤나 있어요. 하지만 뭐 나머지 마감에서는 거의 완벽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두께인데요. FE의 경우 6.25, 에어4는 6.04로 거의 비슷한데 사실상 펜을 사용하는 이 태블릿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거는 카메라 두께 마이너스 본체 두께입니다. 에어4 같은 경우에 카메라 포함 두께가 8.20 정도 되고요. 본체는 6.0이기 때문에 카톡띠만 한 2.2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FE 같은 경우에 카톡띠 포함 두께가 7.9 정도 되고 본체 두께가 6.25 정도 되니까 카톡띠가 한 1.5m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닥에 놓고 한번 눌러보면 FE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는 거의 안 눌리고요. 에어4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거의 안 눌리는데 이쪽이 조금씩 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펜을 자주 사용하는 이런 큰 태블릿 특성상 이 FE가 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덜컹거리는 게 좀 거슬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많이 덜컹거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면 웃기게도 덜컹거림이 거의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에어4의 카톡띠가 조금 더 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이 FE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의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에어4의 후면 카메라는 f1.8에 1200만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전면에는 f2.2 700만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반면 FE의 후면 카메라는 800만화소의 후면 카메라, 500만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 같은 경우에도 FE는 618g, 에어4는 465g으로 이 크기 차이를 생각하면 둘이 좀 비슷한 무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알아볼 건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태블릿의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그 핵심 부품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태블릿의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자, FE의 경우 12.4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1600x 2560 해상도, 243ppi, 16:10 비율의 60Hz 주사를 갖고 있으며 에어프의 경우 10.9인치 LCD 디스플레이에 1640x 2360 해상도, 264ppi의 4:3 비율, 60Hz 주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두 제품의 디스플레이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두 제품의 디스플레이를 1000배 확대한 모습인데요. 둘 다 같은 방식의 RGB 배열을 볼 수 있지만 에어4의 픽셀은 각지고 FE의 픽셀은 바나나 같은 모양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4의 PPI가 조금 더 높고 픽셀이 각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자같이 각진 부분이 많은 것들을 표현할 때 FE보다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추가로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색 영역입니다. 자, FE의 경우 P3에 무려 95%를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빨간색 삼각형이 FE, 파란색 삼각형이 P3 기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드 색상은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반해 그린과 블루 색상이 조금씩 틀어져서 P3에 95%를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놀란 건 바로 요 에어4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마치 삼각형이 하나같이 보이죠? 무려 P3에 99%를 지원합니다. 레드 색상만 아주 살짝 틀어져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에어4의 색 표현력은 거의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감마값인데요. 감마값의 기준은 2.2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FE의 경우 검은색 선인데 감마값이 2.1로 기준값인 2.2의 파란색 선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살짝 틀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갤럭시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들은 보통 감마값을 2.4로 맞추거든요. 표준보다 살짝 낮아서 조금 의외였고요. 자, 그리고 에어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값인 2.2와 거의 같은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진짜 변태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밝기인데요. 이렇게 어두운 밤에 영상 시청할 때 눈부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수준이고요. 최대 밝기의 경우 FE는 498, 에어4는 411로 약 90니트 정도 최대 밝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육안으로 밝기 차이가 확인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야외에서 비교해봐도 둘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한 가지 참고하실 건 반사 방지 코팅의 경우 에어4에만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야외처럼 빛 반사가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에어4의 몰입도가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켈빈 값인데요. FE의 경우 7000 켈빈 수준이라서 백색점 표준인 6500 켈빈과 거의 비슷해서 꽤나 괜찮은 수준이고요. 에어4의 경우 최대 8000 켈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수준이나 에어4에는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맞춰서 색감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F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화면 보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색온도 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은 S7에는 들어가 있었던 이 화면 모드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화면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sRGB를 지원하는 컨텐츠는 sRGB로, P3를 지원하는 컨텐츠는 P3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었는데 이 선명한 화면으로 하게 될 시에 sRGB 컨텐츠도 P3로 좀 색을 과장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좀 색상에 왜곡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니까 추후에 업데이트 해주기를 좀 바라면 될 것 같고요. 자, 태블릿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야각, 가격이 높을수록 보통 시야각도 높아지거든요. 두 제품의 시야각은 어떤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두 제품의 최대 밝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똑같은 각도로 한번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 FE의 시야각이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분명히 최대 밝기는 FE가 더 밝습니다. 다시 한번 보더라도 FE가 최대 밝기가 좋은데 이렇게까지만 가더라도 시야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 더 가면 더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돌려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FE의 시야각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에어4 같은 경우에 비슷하죠? 이거 정면에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틀게 되면 FE의 시야각이 더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갤럭시 탭 S7 FE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탭 S7과 마찬가지로 반사 방지 코팅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시인성이라든지 시야각 모두 다 놓친 게 좀 아쉬워요. 자, 지금은 비싼 현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에어4의 경우에 사이드가 여기저기 얼룩덜룩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FE의 경우 빛샘 현상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검은 화면을 최대 밝기로 봤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사용할 때 이 모습을 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사이드 음영인데요. 자, 에어4의 경우 한쪽 면에 사이드 음영이 좀 있고요. FE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쪽 구석이 조금 밝게 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둘 다 관리가 좀 잘 된 수준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두 제품 모두 자동 밝기 기능이 있는데요. 고급 제품답게 조도 센서가 다 2개씩 있습니다. 자, FE 같은 경우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에 자리 잡고 있어서요. 이렇게 좀 맞게 되면 급격하게 밝기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에 한 곳만 떼더라도 다시 밝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에어4 같은 경우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두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맞게 되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자,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친구의 특성은 뭐냐면 밝기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최대한 30% 정도밖에 밝기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밝기를 낮추고 싶으면 직접 낮추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디스플레이 밝기 같은 경우에는 요 FE가 더 좋지만 사격이나 시야각 등 대부분의 것들은 에어4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이러한 좀 고급 태블릿들은 스피커까지 좋아야 제값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제품들 둘 다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고 이렇게 영상을 볼 때 가로로 돌리게 되면 좌우에 스피커가 하나씩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 위치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스피커 품질은 어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최대 볼륨은 FE의 승리고요. 단 공간감의 에어4가 더 좋고 목소리나 악기 같은 것도 깨끗하게 잘 들리는 것도 에어4라서 해상력이 에어4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듣고 뒤로 감기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면 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자, 다음은 속도인데요. 이 속도의 경우 뭐 AP의 성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기의 제대로 된 성능을 볼 수 있다. 우선 스펙의 경우 에어4는 5나노 공정의 A14 바이오닉 칩셋과 64GB 저장 공간에 4GB 램을 탑재하고 있고 FE의 경우 8나노 공정의 스냅드래곤 750G 칩셋과 64GB 저장 공간에 4GB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멀티태스킹 성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어4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최대 하나, 둘, 세 가지의 멀티태스킹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지만 게임을 실행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는 없어요. 슬라이드 오버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플릿 뷰는 보시는 것처럼 게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신 풀옵션의 슬라이드 오버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원신을 진짜 최고 프로보로 이제 돌려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짠 이렇게 뭐 애플 뮤직이라든지 인터넷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좀 원신이 좀 끊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4GB 램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최고 사양으로 돌리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인터넷, 메모, 뭐 이렇게 유튜브까지 뭐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할 때 전혀 렉은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FE는 어떨까요? 3개의 멀티태스킹을 좀 지원하고요. 팝업으로 다른 것들을 킬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켤 수가 있게 돼요. 보이시죠? 벌써 지금 킨 것만 요거 인터넷 하나, 메모 하나, 유튜브 하나, 구글 크롬, 또 노트 또 하나 켰고 계산기도 켰고 굉장히 많은 걸 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문제가 뭐냐면 게임을 돌리지 않아도 멀티태스킹만 하면 이렇게 굉장히 버벅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버벅이긴 하지만 이렇게 멀티태스킹 창을 띄우고 다른 걸 켠 다음에 다시 그 멀티태스킹 창을 돌아가면 로딩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얘도 잘 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서야 좀 움직이고요. 굉장히 반응이 느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노트 하나, 그 다음 유튜브 하나, 다른 거 다 끄고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하신다면 크게 뭐 렉은 없이 즐길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같은 4GB 램이었지만 뭐 소프트웨어와 AP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에어4한테 아직 더 많이 털려야 되는데 괜찮겠니? 자, 이번에 해볼 테스트는 어플 구동 속도 테스트예요. 자, 상대적으로 가벼운 어플부터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넷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에어4가 훨씬 빠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뉴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짠! 짠! 자,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 넷플릭스. 하나, 둘, 셋. 짠! 자, 일단 가벼운 어플들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좀 나긴 했는데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나진 않았어요. 자, 이제 무거운 어플들을 실행해보면 어떨까요? 자, 우선 카메라부터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카메라도 훨씬 빨리 켜졌고요. 자, 롤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음으로는 원신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거운 게임이면 무거운 게임일수록 특히 원신 같은 경우에 실제 플레이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실제로 게임을 좀 구동시켜보면 어떨까요? 우선 원신을 켰으니까 원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4 같은 경우에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래픽을 매우 높음으로 바꾼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를 60프레임으로 바꿔볼게요. 원신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그래픽입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 진짜 장난
장난 아니에요. 그에 반해 FE 같은 경우에는 자 매우 높음으로 바꿔도요 사실상 매우 높음이 안 돼요. 자 어쨌든 60프레임 매우 높음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품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에어4 이 그래픽이 훨씬 더 선명하죠. FE 같은 경우에는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뚝뚝 끊기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그래픽을 아예 사용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중간으로 낮춰도 기기 부하가 매우 높고요. 얘는 최고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기기 부하가 그냥 높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신의 경우에는 사실상 좀 플레이하기 힘들고요. 그래픽 수준을 좀 낮음으로 놔야지 그나마 좀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배틀그라운드는 어떨까요? 자 에어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지원할 수 있는 최고 사양 울트라 4K 그 다음 FPS 설정도 울트라 그 다음 뭐 수변 반사 설정 뭐 이런 것까지 최대로 올린 다음에 플레이를 해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FE 같은 경우에는 HD까지밖에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울트라 4K는 뭐 꿈도 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HD의 FPS 설정은 고 요 정도 한 다음에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리면 요것도 좀 뚝뚝 끊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플레이는 가능한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단 총싸움이 좀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밸런스로 놓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게임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좀 고사한 게임들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비슷한 가격대의 태블릿이 아니라 플래그십 태블릿과 가성비 태블릿을 붙여놓은 듯한 그러한 차이를 좀 보여줬는데 이제는 실제 테스트가 아닌 수치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긱벤치 5인데요. 에어4 같은 경우에 싱글코어 1585, 멀티코어 4180인데 FE 같은 경우에 싱글코어 652, 멀티코어 1934점으로 사실상 비교 불가 수준이고요. 에어4 같은 경우에는 뭐 M1을 탑재한 아이패드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탑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의 점수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에어4는 2488점인데 FE는 337점이 끝입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프로 정리했거든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에어4는 천장에 FE는 바닥에 낮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에어4보다는 좀 스로틀링이 좀 적다는 점 다행인가요? 자 뭐 실제 속도 테스트에서도 뭐 후드러 맞았는데 수치적으로는 더 크게 후드러 맞아가지고요. 제가 좀 감싸줘야 될 것만 같습니다. 내가 미안해. 자 이제 그만 때리고요. 스마트 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칭찬해줄 게 생겼는데 이 FE 같은 경우에는 S펜이 무려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있고요. 에어4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16만 5천 원만 내시면 애플 펜슬 2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가격 생각할 수가 어이없네. 가격이 비싼 만큼 이 애플 펜슬 2가 S펜의 성능을 좀 압도할까요? 우선 완성도나 디자인 면에서는 애플 펜슬 2의 압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립감의 경우에는 애플 펜슬은 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좀 생각한다면 S펜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실제 펜의 느낌과 더 가깝습니다. 사실 이 둘의 차이점은 굉장히 크고요. 장단점도 아주 확실한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필기감과 반응 속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E에 제가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S펜 같은 경우에는 펜 쪽도 날렵하고요. 마찰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 펜으로 필기하는 느낌이 꽤나 있는 반면에 이 S펜슬 2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약간 미끄러우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바람에 필기감이 실제랑은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 필기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펜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S펜의 경우 자세히 보시면 이 펜 쪽 끝부분이요 고무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에 닿으면 마찰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애플 펜슬 2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에 부딪히면 굉장히 딱딱하고 마찰도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 종이에 필기하는 느낌은 S펜의 압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반응 속도입니다. 둘 다 60Hz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라서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테스트 결과 소름이에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데요.
속도에서 후드로 맞은 거 이 S펜으로 복수 제대로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S펜은 공짜에 반응 속도도 빠르고 필기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와 마이크 테스트인데요. 카메라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사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FE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픽셀이 뭉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에어4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박음질도 잘 보이고 마이크도 좀 뭉개지는 게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카메라는 에어4가 훨씬 더 좋고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색감도 색감인데 이렇게 글자가 좀 뭉개지지 않고요. 이 글자가 어떤 뭉개지는 걸 보면은 에어4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상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결과물도 에어4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제품 모두 유튜브 4K 60프레임 지원이 되는데 한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주인공 바로 짜잔! 요 F예요. 유튜브에서 4K 60프레임 HDR 영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뚝뚝 끊긴다는데 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FE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재생하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온 듯 하나 바로 뚝뚝 끊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영상을 에어4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잘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소프트웨어로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이 FE에 탑재된 AP죠. 스냅드래곤 750G의 경우 4K 30프레임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좀 아쉬운 스펙이에요.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스펙상 FE는 1090mAh, 에어4는 7538mAh로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FE가 소폭 더 배터리가 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단, 실사용 시간이 중요한데요. 충전의 경우 FE는 15W 충전기가 동봉되어 있지만 최대 45W 유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에어4 같은 경우에는 20W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한 3시간 정도 완충까지 소요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둘 다 뭐 게임, 유튜브, 웹서핑, 성능 테스트 등등 굉장히 많은 앱들을 사용하면서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 에어4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사용 시간 한 5시간 정도 사용을 했고요. 5시간이 지난 뒤에 배터리가 4% 정도 남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FE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자, 보시는 것처럼 29%가 남았고요. 여기서 4%를 빼면 25%인데 이 두 가지의 배터리는 한 25%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두 가지 좀 빡세게 테스트하느라 뭐 무거운 것들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에어4는 실사용 시간 한 6시간 정도 되고요. FE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 시간 한 8시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격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뭐 출고가보다는 실제 얼마에 구입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애플 제품은 할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정가를 거의 다 주고 구매하셔야 되는데 쿠팡에서 에어4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가 77만 9천 원에서 약 7만 원 정도 할인이 된 70만 6천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FE 같은 경우에 현재는 69만 원 정도가 최저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 때 구매해서 56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할인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둘의 가격 차이는 약 14만 원인데 만약 여기에 스마트펜까지 사용을 한다면 여전히 FE는 56만 원인데 에어4의 경우 애플 펜슬 2가 쿠팡에서 약 15만 원이기 때문에 총 가격은 86만 원 정도로 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약 30만 원 정도 납니다. 펜까지 사용하실 분들에겐 저렴하고 화면도 큰 FE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펜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겐 이 넘사 성능인 에어4의 가격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디자인은 둘 다 예쁘고 디스플레이는 에어4가 더 좋고 스피커도 에어4가 더 좋으며 속도에 있어서는 에어4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카메라는 에어4, 마이크는 FE, 스마트펜은 FE의 압승, 배터리도 FE 승, 가격은 스마트펜 사용 시 FE의 승이고요. 사용하지 않을 시에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기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나는 필기 위주로 사용을 한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FE로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영상 시청 위주로 사용한다. 이런 분들도 무조건 FE로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크기도 큰데 화면 비율까지 16대 10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에어4보다 FE가 한 3, 4인치 정도 더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영상도 보고 필기도 하고 게임을 한 9kg 정도 한다. 이런 분들도 FE를 사시고요. 네 번째, 나는 고사양 게임을 조금이라도 한다. 그럼 당연히 에어4를 사시는 게 맞고요. 나는 그림을 그린다. 이런 분들도 에어4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림에 있어서는 에어4의 고성능과 뭐 다양한 어플들 그리고 이 애플 펜슬의 조화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느린 건 질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어4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갤럭시 탭 S7 FE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사실 전 세계 태블릿을 뒤져봐도요 12.4인치 대화면에 고성능 스마트펜까지 동봉되는 50만원 중반대의 태블릿은 아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딱히 대안이 없는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와는 다르게 뭐 120Hz도 빠지고요, 뭐 와이파이 모델도 출시하지 않아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건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용해본 저의 총평은 사도 좋다, 대안이 없다, 잘 만든 태블릿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이시고 지금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